누가 대통령이 되든 본질만 신경 쓰면 저는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무시하고 시장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정권에 들어왔을 때 이 정권의 전략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땡모님, 네.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데 네.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방향이 또 바뀔 수 있을까요? 요새 최대 관심사가 대선이라서 네.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가 두려워가지고 아무 선택을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 집만을 하려고 지금 자기는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미뤄야 되나 고민입니다. 이게 거의 진짜 동전 뒤집기처럼 5대5 확률에다가 배팅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역대 이제 대통령 그때 부동산 흐름은 어땠는지. 왜냐면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정책도 완전 바뀌었으니까요. 그냥 살짝 볼게요. 우리가 엄청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도 없고. 과거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그때 흐름은 어땠을까요? 부동산 경기 초급등했죠. 미친 듯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규제 정책을 엄청나게 폈죠. 안 잡히니까. 또 재미난 게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었거든요. 부동산 경기 어땠을까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계속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게 건설사 사장 출신이잖아요. 부동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개발 계획을 펼치고 막 살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시장은 계속 하락했어요. 신기하죠. 이 두 개만 보면 이 사람의 어떤 대선 공약과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장의 결과는 완전 반대로 움직였네. 맞아요.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초반에 어려웠어요. 그 전에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시간 좀 지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하락과 상승이 둘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죠. 그때 완전 급등했잖아요. 초호황기였죠.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부동산은 거품이고 사면 안 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반대로 갔어요. 왜 다 반대로 가요? 의도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하락장이 왔단 말이에요. 하락장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회복하는 모습도 약간 보였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의도랑은 좀 달라요, 사실은. 본인 의도대로 정말로 제대로 된 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정권이 누가 잡아요. 이 사람이 조정을 하고 싶든 완화를 하고 싶든 그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너무 무시하고 시장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에 들어왔을 때 이 정권의 전략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노무현 정권 때는 전략이 뭐였냐면 부자를 잡는 게 타겟이었어요. 이명박은 하드웨어 개발 중심이었어요. 신도시 지정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 어렵다는 강남의 그린벨트 해가지고 지금 개발 다 해놨죠. 박근혜 때는 일자리 경기를 살리는 거에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건설 경기도 같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살아났죠, 나중에는. 문재인 정권 때는 그걸 다 떠안았죠. 근데 이 사람의 최초 정책이 다주택자가 타깃이었어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뭘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개발 계획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무 계획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급하게 3기 신도시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지방은 아무런 신도시 지정 안 했어요. 이게 억지로 했다는 소리예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다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게 이제 본인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푼 게 없어요. 국회가 지금 다 야당이다 보니까 전략은 있었으나 된 게 없죠. 이게 참 재밌어요. 노무현도 부자가 타겟이었는데 부자는 안 잡혔어요. 이명박도 하드웨어 개발 중심이었는데 건설 어려웠어요. 박근혜 일자리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한참 지나서 됐고, 문제는 다주택 타겟이었는데 다주택자가 돈 제일 많이 벌었고, 규제 푸는 거였는데 규제 하나도 안 풀리고.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재밌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정책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상한다? 그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으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네.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려고는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너무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제 앞으로 과거가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어떤 정책이 나올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이 사람이 정책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인터뷰, 공약들을 다 살펴보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선 주자가 이재명이잖아요. 네. 자, 이 사람의 대선 공약이 이미 지난 대선 때 있어요.
그때 어떤 공약을 펼쳤는지를 딱 보면 이제 공급에 대한 거, 뭐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반값 아파트예요. 반값에 뭐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대학교도 반값, 뭐 아파트도 반값, 뭐 다 반값 해보겠다는데 이게 공급 정책은 아니에요. 그냥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싸게 해주겠다 이건데 민간 공급에서는 이 전략이 안 되죠. 왜 조합원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가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이걸 하려면 공공에서 땅을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국가가 다 제공하겠다는 건데 수량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기 지방에다가 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이름은 그냥 AA 대학교예요. 근데 학교는 반값이에요. 학비가. 누가 가요 거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있었고, 그 외에 뭐 작은 것들이 있었고, 또 조금 더 제가 깊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제 뭐 토지 정책, 뭐 주택 정책, 그걸 위한 어떤 별도의 부서를 신설한다, 감독원을 또 만든다, 부동산 범죄 수사하는 팀을 또 별도로 만든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 관리하는 뭐 기관을 또 별도로 만든다. 뭘 계속 만들어. 뭐지 하고 보면 감독, 감시, 통제를 위한 뭔가를 계속 만들겠다는 게 본인의 공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토 보유세 도입하는 것도 있었어요. 국토는 이제 국가 거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토지 임대부 주택 도입하고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국토 보유세 신설한다.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추가로 또 그냥 너 땅 갖고 있지 또 돈 내. 또 신설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을 냈을 때 네. 대부분 시행이 돼요? 물론 안 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갈 건지는 알 수 있죠. 뭔가 감독, 감시, 세금, 그 다음에 통제, 이쪽이 이 사람 포커싱 돼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최근에 안철수 씨 있죠. 과거에도 나왔었잖아요. 부동산 공약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관심은 있겠으나 아마도 시장의 논리를 맡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억지로 뭘 많이 공약을 펼칠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부분 본인 공약은 경제, 일자리 중심에 다가 있어요. 나머지 뭐 신도시 조금 개발해주고 주택 조금 확대해주고 주거비를 좀 부담 완화해주자 이 정도는 내용이 있지만 뭐 엄청 새로운 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대선 다시 한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내용을 제가 또 봤거든요. 봤는데 역시 특별한 게 없어요.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뭐 AI를 통한 적재적소의 공급 시스템 마련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특별하진 않아요. 그건 뭐 도와주겠다 이런 거지. 진짜 후보마다 뭔가 굉장히 다르네요. 극과 극이 완전 달라요. 그다음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시장에서 지금 또 나온다 했잖아요. 최근 공약을 보면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 종부세 폐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적으로 너무 과한 정책들은 조금 완화해주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자 요 정도죠. 그래서 세금을 좀 건드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저 한동훈 또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좋아 보이는 걸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공급 많이 해주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완화하고 뭐 종부세 뭐 양도세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되게 우호적이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있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과거 내용들 이렇게 막 좀 찾아보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건 좀 과하니까 배제하자. 그 다음에 또 구도심에 뭔가 또 공급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충수 제한, 안전진단, 뭐 연한, 뭐 용적률 이런 규제를 조금 협파하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 정도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마다 공약이 너무 다르니까 네. 예상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 했던 이야기를 다 펼쳐가지고 보면 너무 이제 갈림길이 많기 때문에 네. 잘 안 보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죠. 마지막에 본질만 남기죠. 그래서 민주당의 본질이 뭐지? 모든 이 주체를 누가 하겠다는 거지? 통제를 시장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겠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 통제할 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지? 세금이구나. 그 두 개가 핵심 본질이에요. 정부가 다 통제하고 너희들은 세금 내. 그거 가지고 걷어가지고 좋은 일도 쓸게.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의힘 쪽은 주체가 시장 중심이에요. 대부분. 무기는 세금을 조금 완화해 줄게. 공급 좀 될 수 있게 해줄게. 규제 완화해 줄게. 이게 방향성이 완전 다르죠. 주체도 다르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이것도 다르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시나리오 1번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정부 중심으로 세금 중심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세금 많이 걷고 복지하고 분배하고 이렇게 하겠죠. 결론은 뭐다? 세금이 인상된다. 누구한테 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이 인상된다. 자, 그러면 세금 인상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누구한테 전가되냐면 대부분은 임차인한테 전가됩니다. 그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아니라 공급을 하는 시행사와 뭐 또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또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분양 받는 사람한테 또 전가가 돼요. 어쨌든 원가가 올라가는 개념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또 어떤 정책이 있냐면 정책들 중에서 임차료를 좀 안정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 걸 하다 보면 세금 인상하다 보면 전가가 돼가지고 임차료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다시 얘를 눌러야 될 거예요. 억지로 지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현재 갱신권을 한 번 쓸 수 있거든요. 2번 쓸 수 있게 해줄게. 3번 쓸 수 있게 해줄게. 무제한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과거에 이제 갱신권 쓰게 하면서 그때 전세가가 한번 급등했거든요. 아마 이걸 또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러면 전세가를 못 올리니까 내가 한 번만에 또 올려야 되겠네 하면서 또 그 임대료가 또 한 번만에 올라가는 요코가 또 발생할 거예요. 뭔가 억지로 뭔가 하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금 잡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또 집을 너무 살려고 하네? 내가 통제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토지를 싹 다 묶으면 되죠. 수도권 전체. 실거주가 아니면 아무도 못 사. 그건 다 투자야. 투기야.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정되기 전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겠죠. 아, 또 막 사시겠네요. 서울이 지정되면 아마 지방에 있는 똘똘한 거 막 살 겁니다. 그 사람들 미리 사둘 거예요. 나중에 못 사게 되니까. 그 일시적으로 또 상승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계속 상승하느냐? 아니죠.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이후 전국이 싸늘해질 거예요. 그 분양시장 자체가 완전 진짜 망가질 거예요. 미분양 증가하고 경기 악화되고 나중에 공급 부족 현상 발생하고 아무도 공급 안 하고 시행사 일을 안 할 거고요. 그럼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갑자기 줄어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전세가가 오를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과거에 계속 발생했었고 또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공실가격을 현실화시키고 국토보유세 신설하는 것들. 이걸 하면 아마도 이제 1급지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근데 이게 네.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을 또 반복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노무현 때 반복했었고 문재인 때 반복했었고 또 반복될 수도 있죠. 그렇게 안 되도록 부드러운 정책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시나리오 2번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전혀 없을 거라고 봐요. 현재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이 대다수인데 현재 야당이 다수잖아요. 네. 법 개정이 안 됩니다. 되게 간단한 건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방향대로 그냥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누가 되든 공통적인 부분도 있죠. 그 사람들이 혹하는 거. 뭐가 있냐면 자,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려면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심 내부가 있고 좀 도심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있고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도 있죠. 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우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도심 내부를 내가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노후화된 주택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제가 조금 완화해 줄게요. 좀 뭐 해줄게요. 뭐 일기 신도시 표 다 주세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당근을 무조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교통이 불편한 거예요. 도시 외곽에 있는데 신도시고 뭐 저렴하고 좋은데 회사가 너무 멀다는 거거든요. 왕복 3시간 걸리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GTX AB가 아니라 D, E, F, G, H, I, J, Z까지 계속 얘기하면 돼요. 제가 뭐 해주면 되죠. 뭐 나중에 부산까지 GTX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냥 희망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이미 한 사람들이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집 마련을 나중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렴하게 좋은 곳을. 그 사람들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도시 제가 또 만들어 줄게요. 공급 없이 차지를 할게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공급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알아요? 또 뭔가 추가 신도시 지정하거나 화두를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달콤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낫다. 여기에 혹하면 안 된다. 저 그런 생각을 하죠. 주식의 경우에는 네.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네, 누가 될지 예상하면서 부동산 투자했다가 혹시나 안 되면 네.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도? 뭐 주식 같은 경우는 테마주가 있고 투자했다가 급등했다가 또는 뭐 큰 실패를 하기도 하죠. 부동산도 그런 거를 노리고 아까처럼 그 사람 했던 말만 믿고 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가 진실인지 몰라서 그런 거죠. 저는 본질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봐봐요. 대통령에 대한 결과는 결국 정책이에요. 이 사람이 내놓는 게 정책이잖아요. 정책의 본질은 뭐냐면 후행성이에요. 정책은 절대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지켜보다가 사람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래를 너무 많이 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 그럼 정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약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분양을 했는데 저렴한 것 같은데 아무도 집을 안 사. 너무 심하잖아요. 뭔가 집을 살 수 있도록 거래가 발생하도록 해야 되니까 대부분 후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그 사이클에 의해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상승하면 당연히 이제 억눌러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이 하락하면 조금 완화 정책을 이제 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피는지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본질을 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심리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매수자, 매도자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좋은 곳에 살고 싶죠.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죠. 조금 더 직장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살고 싶죠. 이게 본질이에요. 부동산을 단지 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본질이 변할까요?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한들 내가 A 대통령일 때는 강남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B 대통령이 되면 아닌데 나 경기도 외곽 가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바뀌죠.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를 똑같이 제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평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희소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를 해도 입지 좋은 곳은 그냥 있어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안 사라져요. 그리고 입지는 영원한데 정책은 계속 바뀌어요. 이 입지가 항상 이겨요. 이 본질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본질만 신경 쓰면 저는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 곳인지, 사람들이 어디를 더 좋아하는지,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은 어딘지,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었다면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선 이후에 네. 뭔가 대출이나 금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미세하게 끼칠 수 있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뭐 바로 내리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금리에 바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다만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을 이번에 좀 더 많이 풀어주거나 좀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을 펼칠 때 금리를 좀 혜택을 좀 주거나 안 주거나 오히려 금리를 좀 높여버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게 엄청 큰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금리는 그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레모님은 네. 누구 뽑을 거예요? 이제부터 고민 좀 해봐야죠. 네, 고민 좀 해봐야 되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고민 좀 해봐야죠. 일단 부동산 정책을 저는 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약자는 좀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좀 정부에서 좀 많이 관여를 하고 뭐 그 정도 펼치는 사람을 네. 좀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거니까. 네. 또 대선 지금 큰 게 하나 남아 있는데 네. 또 결정이 있어서 좋은 정보들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작은 정책 하나 또 누가 되느냐에 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보면서 잘 선택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